자, 여러분, 그러면 4강 자극의 전달 부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을 많이 했고 암기할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개념들을 선생님이랑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6페이지 보면은 아주 쉬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할 거라고 믿고 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뉴런을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과 자극의 전달 경로, 이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뉴런을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연합 뉴런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배우죠. 자, 먼저 구심성 뉴런은 대표적으로 감각 뉴런이 있는데 자극의 전달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쵸, 구심성 뉴런은 몸의 바깥 부분에서 몸의 안쪽인 뇌로 자극이 전달되는 게 구심성 뉴런이다 라고 했습니다. 몸 바깥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중추신경계인 뇌로 향하게 하는 게 구심성 뉴런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원심성 뉴런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원심성 뉴런은 몸의 안쪽인 뇌에서 몸의 바깥쪽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뉴런이 원심성 뉴런이다. 대표적으로 운동 뉴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명령을 내린 거를 반응기관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연합 뉴런은 구심성과 원심성을 연결하는 뉴런이다 라고 알면 되고, 일반적으로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는 문제에서 그림만 보고 뉴런이 뭔지를 알아맞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보고 뉴런을 구분하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은 좀 특이해요. 자, 축삭 중간에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달려있는 요런 놈은 구심성 뉴런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연합 뉴런이랑 원심성 뉴런은 얼추 보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연합 뉴런은 요 신경세포체 부분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체가 발달되어 있는 게 연합 뉴런이고, 원심성 뉴런은 우리가 일반적인 뉴런의 구조라고 배우는 그 모습을 띠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 보고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극의 전달 경로 봅시다. 자, 우리 1단원에서 생명과학의 이해 부분에서 생명현상의 특성들 중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한다는 거였는데 전달 경로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자극을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이면 이게 구심성 뉴런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고, 얘는 연합 뉴런, 뇌나 척수로 자극을 전달하게 되고, 뇌나 척수가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을 원심성 뉴런을 통해서 반응기관으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 이러한 경로들은 어떤 사례를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적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중간 부분에 흥분의 전도 파트가 있습니다. 흥분의 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로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빡세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흥분의 전도해서 분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분극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분극은 신경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이 음전화, 바깥쪽이 양전화로 양극으로 나누어진 상태를 분극이라고 하고, 이때 형성되는 막전이를 휴지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휴지전이라는 말은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극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분극의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렇게 뉴런의 세포막이 있으면 여기 여러 가지 막단백질들이 박혀 있을 거잖아요. 칼륨 통로도 있을 수 있고 나트륨 통로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극의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원인이 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거죠.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칼륨을 세포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펌핑, 힘을 써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이고, 얘 때문에 분극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칼륨 통로 일부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쌤이 여기 그림에도 그렸듯이 칼륨 통로가 있고 나트륨 통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자극이 아무것도 안 들어온 상태, 그러니까 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다라고 보면 되고, 칼륨 통로도 많이 닫혀 있는데 일부 칼륨 통로는 나트륨 통로에 비해서는 좀 열려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칼륨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조금은 된다. 요게 분극의 원인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세포 안에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바깥보다 많이 존재한다입니다. 자, 요게 세 번째 원인.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원인들 때문에 뉴런의 세포막 안은 상대적으로 음전하, 그리고 바깥쪽은 양전하를 띠게 된다. 이렇게 양극으로 나누어져 분극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극의 원인 세 가지 정도는 정리를 해놓읍시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페이지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요 그래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 그래프니까 우리는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증가하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의 막투과도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소리죠. 자, 근데 요 그래프에서 나트륨, 칼륨 요 부분이 안 나와 있다. 그냥 덜렁 이 두 그래프만 나와 있다. 그럼 어떤 게 나트륨의 막투과도인지 어떤 게 칼륨의 막투과도 그래프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하면 쉬워요. 자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막전이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순서를 우리가 배우죠. 자, 첫 번째로 분극 상태가 유지되다가 자극이 들어온다. 그럼 먼저 탈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분극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분극을 회복하게 되고 요 순서로 자극이 전도되잖아요. 근데 탈분극 때 이동하는 이온이 뭡니까? 그쵸.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이동하죠. 그리고 재분극 때 이동하는 이온은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의 이동이다. 그러면은 막투과도 그래프 순서도 요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막투과도가 증가하는 요 그래프가 나트륨의 막투과도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로 막투과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얘가 칼륨의 막투과도 그래프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꼭 정리를 하도록 하자. 자, 계속해서 50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중간 부분에 흥분의 전도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내용 다 여기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흥분의 전도 과정 부분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매번 복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책에 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뉴런의 특정 부위에 탈분극이 일어나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인접한 부위에서도 탈분극이 일어나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흥분이 축삭돌기를 따라 뉴런의 말단 부위까지 전도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뉴런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자극의 전도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쵸?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쪽에서 축삭의 말단 부분으로 전도가 된다라고 알고 있죠. 요게 바로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 자, 여기 2번을 보면은 만약 축삭돌기의 중간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면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진행된다. 요게 뭡니까? 자, 만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명체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 실험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좀 더 편할 거예요. 실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뉴런의 중간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기는 힘들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약에 발생을 한다 라고 치면은 양 방향으로 전도가 진행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리를 한번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밑에 보면은 이 부분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항상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빠싹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는 될 게 없다.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무턱대고 외우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쌤이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자, 쌤이 적어주는 거 위주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는 각 상황에서 막전이 그래프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막전이 그래프에서 어디가 어디에 해당하고 어디가 어디에 해당하고 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뉴런의 세포막에는 아주 많은 막단백질이 박혀 있는데 각 상황에서 관여하는 막단백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온이 이동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각 상황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이동하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런의 세포막 안팎의 전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암기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쌤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막전이 그래프 위치를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분극, 탈분극, 재분극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각 얘네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분극. 분극은 휴지전이 상태죠. 뉴런이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분극은 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탈분극. 탈분극은 역치전이 이상 막전이가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걸로 그래프상에서는 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재분극은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니까 여기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재분극 중에서도 막전이가 휴지전이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우리는 과분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 지점이 막전이 그래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관여하는 막단백질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분극 상태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은 여기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뉴런의 세포막에 박혀 있는데 나트륨을 뉴런 바깥으로 그리고 칼륨을 뉴런의 세포 안쪽으로 펌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펌핑을 한다. 이거는 뭔가 힘을 쓴다, 에너지를 쓴다, ATP를 쓴다 라고 유추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ATP를 사용하여서 이온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이용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두 번째, 탈분극입니다. 탈분극일 때는 나트륨 통로가 관여한다 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나트륨이 세포막 바깥에서 안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얘는 ATP를 사용하지 않아요. 얘는 ATP 사용 없이 그냥 농도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이 이동한다. 그냥 통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트륨이 많은 데서 작은 데로 지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확산이라는 말이 있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확산되어 뉴런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탈분극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세 번째, 재분극. 얘는 칼륨 통로가 관여하고 역시 확산으로 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보면은 칼륨이 세포막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안쪽이 고농도, 바깥쪽이 저농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관여하는 막단백질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이동 방법. 방금 쌤이 한 거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 ATP를 사용해서 수송하는 방법을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탈분극이랑 재분극은 방금 했듯이 확산에 의해서 이온이 이동한다 했죠. 확산은 에너지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능동수송이 아니라 수동수송에 의해서 이온들이 이동한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고요. 얘는 ATP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온들이 이동하는 방법은 이렇게 관여하는 막단백질과 연관지어서 정리를 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안팎의 전하분포, 이거는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 번에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돼요. 자, 여기 각 상태에서 막 안팎의 전하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암기하면 됩니다. 분극 상태일 때는 우리 앞에서 분극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 세 가지에 의해서 막 안쪽이 마이너스 전하, 바깥쪽이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배웠어요.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요. 자, 근데 봐봐요. 다음 탈분극이 됐습니다. 탈분극이 됐더니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죠. 나트륨이 확산에 의해서 세포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얘는 양전하를 띤 이온입니다.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이 갑자기 안쪽으로 확 많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포막 안쪽이 플러스를 띠게 되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분포가 한번 역전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재분극을 봤더니 이번에는 칼륨이온이 바깥으로 한꺼번에 나가게 되는데 칼륨이온 역시 양이온입니다. 플러스가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갑자기 확 많이 나간다. 그러면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될 거고 바깥쪽은 양이온이 많이 나갔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재역전이 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암기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되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낚는보기로 많이 나오는 거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한 적 있죠? 이거를 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탈분극이랑 재분극은 이온의 이동이 확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항상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밖이 높을까요? 안이 높을까요? 탈분극일 때 보면은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반대로 칼륨 이온은 항상 안의 농도가 높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재분극일 때 칼륨 이온이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확산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분극일 때도 유지가 되느냐? 물론입니다. 분극이든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항상 나트륨과 칼륨의 이온 분포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한 부분 있죠? 이거는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하다. 자,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51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전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전도랑 전달에 대한 구분은 잘 하고 있죠?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한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는 전도라고 하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자극이 옮겨가는 거는 전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들은 전도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부터 할 거는 전달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수능에서 비중은 전도 부분이 훨씬 큽니다. 전달은 단순 암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달 과정이 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흥분의 전달 과정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에도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생명과학 교과서 보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랑 정리를 할 거는 밑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자, 흥분의 전달 방향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만약에 뉴런이 이렇게 3개가 연결되어 있다. 전달 방향은 항상 앞에 있는 뉴런의 축상 말단에서 뒤에 있는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 알고 있죠. 이렇게 반대로 가는 상황은 절대 안 생긴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현상을 암기한 거고 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되는지 원인을 알고 있으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여기에 수능 특강에는 원인 1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쌤은 2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원인.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으므로 항상 이전 뉴런의 축상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만 전달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흥분의 전달 방향이 한 방향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지금 얘네들이 시냅스 소포들이죠. 시냅스 소포.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점점점 이 알갱이들은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신경전달 물질. 자, 신경전달 물질들을 싸고 있는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에만 존재합니다.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하는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는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만 존재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 다시 그림을 보면은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가 뭐냐면 여기 시냅스 이후 뉴런에 박혀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입니다.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결합을 하게 되면은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가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만 존재하고 축삭돌기에는 없기 때문에 흥분의 전달 방향이 축상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극의 전달 부분은 개념 정리를 했는데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지금 정리한 개념만으로는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쌤이 문제 풀 때 팁을 하나 주겠습니다. 2개네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 팁 첫 번째 보면은, 자, 경과된 시간 또는 걸린 시간이라는 말이 문제에 나와요. 뭐 한 곳에 자극이 주어지고 경과된 시간이 5ml초다, 뭐 3ml초다, 걸린 시간이 5ml초가 지났을 때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만약에 한 뉴런에 여기에 자극을 줬다. 그리고 5ml초가 지났다. 이때 여기 한 지점에서 막전위를 측정했더니 뭐 얼마였습니다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뭐 A mV라고 측정이 되었다. 자, 근데 이 5ml초에는 자극이 주어진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막전위를 측정한 지점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요 거리. 자극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탈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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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분극 요렇게 계속 탈분극을 하면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전도된 시간, 이동 시간이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자극이 도달되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딱
탈분극이 시작될 거잖아요. 탈분극. 자, 그 뒤에 막전이가 변화해서 A 미리 볼트까지 변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막전이가 변화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프를 주고 X축을 시간을 주게 되면은, 자, 자극이 어떤 지점에 도달한 순간부터 막전이가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시간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과된 시간 또는 걸린 시간 안에는 이동되는 시간, 그 지점까지 전도되는 시간과 그 지점에 도착하고 나서 막전이가 변화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극을 준 지점과 가까울수록 막전이 변화가 더 진행된다. 즉, 더 오른쪽에 점이 찍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뉴런에 이 부분에 자극을 줬습니다. 자극을 주고 A 지점과 B 지점에서 각각 막전이를 측정을 했대요. 자, 이때 자극을 준 지점과 가까울수록 막전이가 더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겁니다. 왜? 도착을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가는 거랑 이만큼 가는 거랑 더 빨리 도착하는 건 당연히 A겠죠. 도착을 빨리 했으니까 탈분극 더 빨리 일어났을 거고 막전이 변화도 더 많이 진행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더 오른쪽에 점이 찍힌다. 이건 무슨 말이냐? 막전이가 변화하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근데 막전이 변화가 더 많이 진행될수록 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B가 활동 전이 피크 지점이 찍혔다. 그렇다면 A는 무조건 이것보다 더 오른쪽에 점이 이렇게 찍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극의 전달 파트에는 문제풀이 팁이 두 가지가 있고 요거 활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 많이 하다 보면은 자극의 전달에서 나오는 3점 문제는 크게 어려움 없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